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이네요. 자,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원가회계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자,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많이 어려웠었나요? 그 첫 번째 시간에 한 내용들은요, 우리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립하는 것부터 잘 숙지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11번째 그 학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원가 계산과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원가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에는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원가 계산의 정의는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를 제품 단위별로 집계를 하고 계산을 하고 배부하는 절차를 우리는 원가 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절차를 가지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할 거예요. 자, 제가 천천히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요소별이라는 것은요, 우리 제조원가 3요소 있죠?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자, 이렇게 재료비는 재료비별로, 노무비는 노무비별로,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별로 먼저 집계하는 것을 1단계 원가계산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부문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공장이에요. 자, 이 공장 안에는 이렇게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전력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조 부분으로 가서는 이제 뭐 절단 부분도 있을 거고요. 원재료를 제공품으로 투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재단을 해야 되는 이런 절단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공장 전체 내에서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요, 우리가 보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절단 부분, 조립 부분을 우리는 제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식당에서는 원재료가 발생을 하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보조 부분에서는 대부분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합니다. 간접비가요. 자, 그러면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 자, 1단계로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어떤 재료비라든가 또는 노무비라든가 또는 제조 간접비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먼저 1단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보조 부문, 그리고 조립 부분, 이렇게 부문별로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요소별로 집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부문별로 자, 이 요소별 원가를 기착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공장에서 이 제조 부분을 통과를 하고 나면 제품이 될 거잖아요. 자,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원가 흐름을 배웠죠. 자, 이때 각종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게 우리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했는데요. 그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각 부분에다가 기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부문별로 기착이 된 원가를요, 이 제품에다가 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은요, 1단계부터 3단계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가 계산의 종류는요. 자, 여기서도 용어를 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자,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어떻게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측정을 하길래 뭐 실제 원가니 정상 원가니 그리고 표준 원가니 이렇게 할까요? 자, 볼게요. 실제 원가 계산은요, 이 제조 원가 3요소에 대해서 모두 다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상 원가는요,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계산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조 간접비는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표준 원가는요,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요, 표준 원가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는 뭐 예정 배부액이나 표준 원가를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실제 원가는요, 그 원가가 실제 발생된 원가를 집계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예정 배부액이나 이런 표준 원가를 사용하게 되면 기초에 설정된 배부율로 그냥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이 실제 원가 계산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정상 원가랑 이 표준 원가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상의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원가를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상 원가나 표준 원가를 도입을 해가지고 원가 계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표준 원가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실제 원가, 정상 원가 이것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실제 원가, 이 예정 배부액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실제 원가는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한 원가를 사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정상 원가는요, 우선 기초에 예정 배부율이라는 것을 구해 가지고요, 실제 조업도에 곱해 가지고 먼저 예정 배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원가가 집계가 되고 나면 다시 이 예정 배부액을 실제 원가로 배부 차이 조정을 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조 간접비를 정상 원가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지 그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궁금해하거나 안 그러면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지금 시간에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개념을 꼭 잡아야 돼요. 예정 배부액은 무슨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제조 간접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식이 짬뽕 되면 이 예정 배부액을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로 막 끌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을 잡을게요. 예정 배부액은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품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로는요. 전부 원가 그리고 변동 원가 이런 계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이 제조 간접비를 전부 다 제품 원가를 시킬 것인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제품 원가에 다 넣을 것인가, 안 그러면 일부는 제외하고 넣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원가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전부 원가,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원가는 말 그대로 발생한 모든 원가를 다 제품 원가화 시키겠다라는 원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변동 원가는 다는 말고요. 자, 우리 변동비 있죠. 변동비. 변동비만 제품 원가 시키고 고정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즉시 비용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자, 이 친구들은 우리 변동비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면 인건비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원재료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제조 간접비도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변동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 원가 계산을 할 때 제품 원가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전부 원가 계산 또는 실제 변동 원가 계산 또는 정상 전부 원가 계산, 정상 변동 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생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주문 생산하는 곳이죠. 뭐 선박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자, 이럴 때는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종 대량 연속해서 생산할 때는요.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름 붙이기 다 나름이겠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실제 개별 전부 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붙이기 나름이에요. 자, 만약에 실제 개별 전부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제조 원가 3요소 모두 다 제품 원가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제조 원가 3요소 모두 다 실제 원가를 사용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문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생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는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그리고 제품 원가 범위에 따라서는 우리 전부 원가, 그리고 변동 원가, 그리고 생산 방식에 따라서는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죠. 이제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원가 배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놓았던 정신력을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원가 배부는요, 우리 간접 원가나 또는 공통 원가를 집계를 해서요,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요,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간접 원가, 이 공통 원가 전부 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 수준의 공부를 할 때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 대상, 그러니까 제품에다가 이렇게 배부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다, 그죠? 하지만 말로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간접원가나 공통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원가 대상, 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원가 계산을 왜 해야 되느냐?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를요, 이 제품의 배부를 하는 것이 자, 원가 배부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가를 배부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 하면, 자,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담 능력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개념에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기준이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 인과 기준이에요. 인과관계 기준. 자, 이거는 무엇이냐? 자, 원가와 원가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에 따라서 원가를 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 식당에서 우리 원가가 발생했잖아요. 원가. 자, 그런데 이 원가를 나중에는 공장 직원들에 대해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어디로 보내야 되냐 하면 제품 원가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를 이 제품에 어떻게 기착을 시킬 것인가? 자, 이 제품이 자, A 제품이 있고 B 제품이 있고 C 제품이 있어요. 자, 나름대로 어떤 작업들을 행해야 되겠죠. 그죠? 인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요. 자, 여기는 2명이 일하고 여기는 3명이 일하고 여기는 10명이 일해요. 자, 그러면 이 식당에 발생한 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식당에서는 식수 인원이 가장 많은 곳에다가 그 원가를 많이 배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원가와 원가 대상 사이. 자, 지금 말하는 원가는 이 식당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원가 대상. 지금 이 비제조 부분, 그러니까 이 비제조 부분이 아니라 참 보조 부분. 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도 공장 내에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다가 기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착을 시켜줄 때 이 C가 원가 대상이 되는데 이 C는 10명에서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제품보다는 5배의 원가를 더 배분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B보다는 3.3배 정도 원가를 더 배분받는 게 맞겠다. 그죠? 그게 인과관계의 기준입니다. 자, 원가와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파생시키면 안 돼요. 이 A 제품을 만드는 두 사람이 C 제품 10명보다 밥을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절대적인 기준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예시가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자, 전기 요금을 각 부분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배부한다는 거. 자, 상대적으로 A 제품보다 C 제품에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보조 부분인 전력부에서 사용된 제조 간접비,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C에다가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배부 방법입니다. 자, 요 문구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말 문제로 나오는 문장들이거든요. 자,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자,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똑같이 식당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부담 능력 기준을 하세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는데 A가 매출이 100이고 C가 매출이 10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과관계 기준으로 한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는 C가 더 많이 배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담 능력 기준을 하게 되면 A가 C보다 매출액이 10배 더 크다고 해가지고 이 A한테 C에 대한 제조 간접비를 10배를 더 부과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완전한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매출이나 또는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더 많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자라는 기준이 부담 능력 기준인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뭐 CBF 분석이라든가 또는 관리자 성과 평가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된다면 이때는 이 부담 능력 기준을 하게 되면 부서별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번에는 수혜 기준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자, 원가 대상의 경제적 효익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이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했는데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받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인과관계 기준은 그냥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100이라는 원가가 발생했는데 이 A, B가 있어요. 단순하게 50% 정도의 사용량이 있다고 했을 때 5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는 50%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효용이 70이래요. 그리고 이 B는 이 50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 효익이 30%래요. 자, 이 효익의 비율로 원가를 배부하자고 하는 것이 이 수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자, 광고를 했는데요. 이 광고가 여러 가지 복합 제품을 광고하는 것 같아요. 이때 광고를 했을 때 매출이 증가한 비율로 광고비를 배부하자라는 기준이 우리 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배부 방법은 이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 문제로 나올 때 부담 능력 기준은 매출이나 이익, 그 규모가 큰 데다가 더 많이 기착을 시키자. 자, 이 수의 기준은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느낌을 많이 받은 곳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 원가를 배부하자. 자, 그런 것들이 수의 기준입니다.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온다면 아주 고맙죠. 자, 부문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암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무턱대고 막 암기를 하는 요소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부문 집적비를 각 부분에 부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선 계산하기 가장 좋은 집적비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집적비를요. 자, 각 부분이라고 했죠. 자, 제가 아까 공장에는 생산을 도와주는 이 보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부문에 부과를 할 때 이 원래는 보조 부문에서도 집적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계상으로는요, 이 보조 부분에서도 집적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문별로 집적비를 먼저 부과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간접비를요, 각 부문에 부과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 그죠? 집적비는요, 그 제품에 바로 기착이 돼 있거나 또는 그 부분에 바로 기착이 된 거기 때문에요. 별도로 이렇게 집계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집적비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간접비는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모아져 있는 것을 한 곳에 합쳐야 되니까 집계하는 게 그렇게 집적비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적비를 먼저 하고 간접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3, 4단계가 핵심인 거예요. 3, 4단계가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첫 번째, 보조 부분에 집계된 원가를요, 제조 부분에 배부할 거예요. 자, 부분별로 우리 집적비, 간접비 각 부분별로 계산했죠. 그죠? 그러면 이 보조 부분에서 집계된 원가를 이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흐름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 부분 거를 보조 부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조 부분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먼저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조 부분이 누구 걸 받았어요? 보조 부분 거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요 합쳐가지고 제품에다가 다시 배부를 하는 게 요 4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부분별로 집적비를 부과를 시킨다. 자, 두 번째로 부분별로 간접비를 부과시킨다. 자, 세 번째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자, 네 번째로 제조 부분의 원가를 제품에다가 부과한다. 됐죠? 자, 이 보조 부분에서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할 때는요. 자, 요런 방법들이 있어요. 요런 방법들. 자, 직접 배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계 배부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상호 배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금 단단한 단어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 조금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직접 배부법은 그냥 직접적으로 제조 부분에다가 원가를 배부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죠. 자, 단계 배부법은 이거 뭐지? 이거 뭐 보조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맞아요. 보조 부분이 몇 개로 나눌 때 그때 원가를 내려보내는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어디에서 가장 원가를 먼저 내려보낼 것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상호 배부법은요. 우리 보조 부분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가를요? 보조 부분에서 집계된 원가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정상 원가 예정 배부에 뿌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조 간접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말 문제라든가 또는 계산 문제를 맞추려면 자, 이게 무슨 원가를 배부를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대상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보조 부분에서 집계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몇 차례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보조 부분에서 집계된 원가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 그리고 재산세, 뭐 건물 보험료, 그리고 전력비, 그리고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이 간접비로 전부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간접비를 제품 또는 제조 부분에다가 바로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배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건물 감가상각비는 그 제조 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 비율로 안분해 가지고 감가상각비인 간접비를 배부하자라는 기준입니다. 합리적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임차료, 재산세, 이 건물보험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사용하는 건물,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 간접비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물 감가상각비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장과 관련해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사용하고 있는 다 면적 기준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력비는요, 단순하죠? 많이 쓴 데다가 많이 부과하자. 자, 수선 유지비는요, 자, 우리 공장에 보면요, 우리 수선 파트가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자, 누가 수선 작업 시간을 가장 오래 썼느냐라고 그 배부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죠? 자,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요거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전력 부분은요.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긴 간접비다. 그죠? 간접비. 발생한 간접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보조 부분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 부분 원가. 부조가 됐네요. 이제 이거 보조입니다. 보조 부분 원가. 자, 보조 부분은요. 전력부도 있을 거고요. 공장 안에. 그리고 식당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매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물을 갖다 대는 용수부도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전력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요. 제조 부분을 뿌릴 때 전력 사용량으로 뿌리면 되겠다. 그죠? 자, 식당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요. 우리 식수 인원이 조급원 수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누가 더 먹고 더 안 먹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구매 부분은요. 구매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뭐 주문 횟수라든가 또는 주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배부를 하면 될 거고요. 자, 용수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요. 용수를 소비한 양에 따라 가지고 량이 아니고 용수 소비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부를 할 것인가를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배부를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집적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요거는 말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따금씩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말 문제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집적 배부법이라는 거는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보조 부분. 자, 식당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력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조 부분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보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력 부분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죠. 그렇죠? 자, 이 식당에서도 밥을 주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 어떻게 해요? 용역 수수 관계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조 부분 간에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용역수수 관계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직접 배부법은 전력 부부는 식당 가서 밥 안 먹었어. 식당은 나무로 불 때웠어. 이런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서로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를 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부분으로 원가를 배부를 할 때 그냥 식당 부분은 식당 부분별로, 전력 부분은 전력 부분이 직접적으로 제조 부분에다가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인 거예요. 자, 문장에 되어 있죠.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직접 배부하는 거다. 서로 용역수수 관계 인정 안 한다. 그죠? 자, 이제 단계 배부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계 배부법은요.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일정한 순서로 용역수수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방법이 단계 배부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러는 거예요. 자, 보조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계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식당에서 전력 부분 주고 전력 부분에서 그냥 제조 부분을 뿌리자라고 하는 방법이 단계 배부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식당 일부분만 그 보조 부분 간의 그 상호 용역 관계가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배부 방법은 아니다. 그죠? 자,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식당 부분에서 먼저 배부를 시작을 하자라는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당 부분에 제조 간접비를요, 전력 부분으로 보내고, 자, 전력 부분에서 집계를 한 다음에 제조 부분으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때 실제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식당 부분 또 제조 부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상호 간의 인식 관계를 일방향으로만 한다고 했지 제조 부분으로 못 뿌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당 부분에서도 이 제조 부분 뿌리고 하지만 모두 다 직접 배우법처럼 모두 다 뿌리면 안 되고 전력 부분의 원가를 일부를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력 부분에서 받은 제조 간접비와 자신의 제조 간접비를 합쳐가지고 다시 제조 부분으로 뿌리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 부분들 상호 간에 배부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배부 순서를 정했으면요, 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보조 부분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전력으로, 전력에서 제조 부분으로. 자,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된 다음에는 역으로 배부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식당에서 전력 부분으로 제조 원가를 넣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다시 이렇게 식당으로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상호배우법입니다. 상호배우법. 자, 이 상호배우법이 나름대로 가장 정확한 배부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이번에는 완전히 고려를 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자, 식당 너 전기 썼네. 자, 전력 너 종업원들 밥 먹었네. 자, 이런 식으로 이 용역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네, 식도 2개 지어줄 거고 그리고 미지수도 2개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푸는데요. 우리 전산세무 2급 과정에서는 요거 계산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 문제로는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 계산 문제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과정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계산 문제는요. 그래서 말 문제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하겠죠. 자, 우리 뭔가가 정확하다는 말은 뭔가 반대로는 또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다. 그죠? 단순하다는 맛은 그렇게 또 정확성은 그렇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요 문장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요. 단계 배우법처럼 배부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건지 알겠나요? 자, 이제 말로 우리가 그 학습한 내용들을요,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논리를 조금 구체화시켜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조 부분에 대한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중, 그럼 우리 세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죠? 아,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가장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자. 그죠? 순서를 고려하는 것은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죠? 아, 또 하나. 우리가 책이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요, 배부라는 말을 쓰고요. 어떤 교수님은요, 배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배분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는 배부를 쓰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배분을 쓴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조 부분 또는 제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한다고 할 때는요. 단어는 다르지만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2번입니다. 자,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된다. 요거 틀렸다. 그죠? 자, 불완전하게 인식이 되는 거는요. 단계 배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일방으로만 용역 관계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직접 배우법은 이 보조 부문 간의 상호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는요. 단계 배부법입니다. 자, 3번. 자, 배부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게 간단하다고 제가 했나요? 자, 2차 방정식으로 제가 풀어야 된다고 했죠. 자, 물론 여러분들 수학 실력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이 굉장히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힘들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라고 해야지 맞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4번.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네요. 제가 문제를 잘못 푼 것 같아요. 자, 가만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자,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미안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네.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단계 배부법입니다. 그죠? 아, 이게 저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4번.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 자, 요거는 단계 배우법이나 또는 직접 배우법 요 두 가지 방법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다면 우리 상호 배우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상호 배우법. 자,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자, 요거는 왠지 문제를 풀기에 있어 가지고 왠지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제조 간접비, 이 공통비의 배부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배부 기준을 정할 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다. 그죠? 첫 번째, 인과관계. 자, 두 번째, 부담 능력 기준. 세 번째, 수혜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없네요. 자, 목적 적합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자, 이런 거 아니다. 그죠? 자, 인과관계예요. 자,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죠? 이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 예측 가능성은 어디에 나온다? 네, 재무회계의 우리 질적 특성에서 제가 외워라고 했다. 그죠? 네, 이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것, 신뢰성을 구성하는 것,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인과관계 1초짜리 문제였다. 그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부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계 장치네요. 자, 이것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기계 장치 물론 기계 사용 시간이 많은 데다가 많이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뭐 제공품 비율, 면적 비율, 뭐 취득원가 비율 너무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기계 사용 시간 비율로 해야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라고 돼 있네요. 자, 보조 부분의 원가를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끝났네요. 그죠? 자, 순서를 정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원가를 요렇게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그렇죠. 단계 배부법에 해당이 되겠네요. 개별 배부법은 제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5번입니다. 자,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중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가장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틀린 것을 3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분안전하게 인식하는 방식이다. 자, 틀렸다. 완전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호 배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완전하게 인식하는 것은 단계 배부법, 인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직접 배부법. 2번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요거 이렇게 살짝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직접 배부법도 있고요. 그리고 상호 배부법도 있잖아요. 그죠? 자, 직접 배부법도 우리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살짝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하다. 자, 이거 틀렸다. 그죠? 상호 배운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닙니다. 자, 배부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매우 복잡합니다. 그죠? 자, 틀렸어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자, 요런 문제 나오게 되면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 시 각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이번에도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식당 부분비. 아, 이게 매출액일까요? 아니겠다. 그죠? 자, 전력 부분비, 전력 사용량. 맞겠죠. 당연히. 자, 감가상각비를 종원수로 한다는 밑도 끝도 없다. 그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인지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인지. 그죠? 자, 창고 부분비인데 왜 기계 사용 시간을 해야 되나요? 그죠? 네, 이 문제도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를 틀리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틀리면 그 시험에는 나만 떨어진 거예요. 나만.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배부를 할 것인가. 자, 은근히 이 내용도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한없이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배부 기준을 뭐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느낌 있게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요. 자, 분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 풀기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자, 보조 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부분 공통비를 각 부분에 배부한다. 제조 부분비를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문 개별비를 각 부분에 부과한다. 일단은 자기가 공부한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개별비를요, 집적비로 고치고요. 공통비를요, 간접비로 고치고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어떤 절차로 한다고 했죠? 자, 가장 손쉬운 부문별로 집적비를 먼저 부과를 하고요. 부문별로요. 자, 두 번째, 부문별로 간접비를 부과를 하고요. 세 번째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보내고요. 자, 네 번째로 제조 부분의 원가를 제품에 배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자, 집적비를 먼저 각 부분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별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공통비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공통원가, 그죠? 간접원가. 자, 간접비를 요때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개별비가 집적비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집적비, 자, 이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접비 각 부분에 집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 부분비를 제품에 배부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네, 요렇게 라, 나, 가, 다. 요 순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까지. 자, 이 방법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8번 문제네요.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특정 보조 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아니한다.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뭐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조금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접 배부법의 의미가 뭔가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바로 제조 부분으로 배부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제조 간접비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단계 배부법은요, 어느 한 보조 부분에서 어느 한 보조 부분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보조 부분은 다른 한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받습니다. 상호 배부법은요, 서로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제조 간접비가 왔다 갔다 한다, 또는 서로 제조 간접비를 수취한다, 이런 표현들 다 맞는 거예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직접 배부법만 그렇습니다.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왜요? 단계 배분법은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보조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자. 이걸 우리 단계 배분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도 요런 흐름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도 배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상호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또요. 그죠? 4번. 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차이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인식할 것인지 무시할 건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 맞겠다. 그죠? 직접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인식을 전혀 안 하고, 단계 배부법은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상호 배부법은 완전 인식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문제를 푼다면 3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3번이 답이었네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거 볼게요. 자, 하늘산업입니다. 자, A 제품은 납을 주 제조로 하여서 요렇게 제조가 되고요. 자, B 제품은 이제 동을 주 재료로 한대요. 동. A 제품은 납이 주 재료래요. 그런 다음에 요런 과정을 거친대요. 자, 다음 중 원가의 분류로 잘못된 것은, 자, 요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해설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게 보니까 조금 더 저는 편하네요. 자, A 제품은 납이다. 그죠? 자, B 제품은 주재료가 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재료라는 맛이 직접 재료비라는 겁니다. 자, 원가의 분류로 잘못된 거예요. 자, 4번에 틀렸는데요. 자, 염색 부분의 근로자의 임금액이 농업이고 직접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자, 염색 부분입니다. 염색 부분. 자, 요거 공통 부분이라고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공통 제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직접비가 아니고 간접비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그 보조 부분 원가 배부하는 거하고 원가 계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실제 이제 개별 원가라든가 종합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까지 학습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우리 종합 원가를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